임진 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임은 양의 수고, 진은 양의 토죠. 그래서 토국수, 그걸 하기 때문에 임수의 입장에서는 진의 극을 받기 때문에 관이 되는데 음양이 같죠. 그래서 편관이 됩니다. 그래서 편관이고, 자, 진도 속에는 진을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관이 되겠죠. 상관, 겁재, 편관. 그래서 이 상관은 그냥 비식이로 보죠. 식상. 그 다음에 겁재는 비겁이니까 비겁. 그 다음에 편관은 관이니까 비식관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형제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식상은 뭐죠? 내 노력이죠. 내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명예를 추구한다. 이런 쪽으로 나가면 되겠죠. 비식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수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가을에 이슬이다. 추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그러한 이슬이 되겠다. 차가운 물이 되겠다. 진토는 봄이죠. 임묘진, 봄에 그런 봄의 끝자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초택이다. 그래서 풀이 자라있는 웅덩이 같은 그러한 토는 톤데 물기가 있는 그러한 토다 이런 의미죠. 초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을의 이슬과 봄에 그 풀들이 자라있는 그러한 연못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토 속에도 개수가 있죠. 그래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가 있고 진토는 또 뭐죠? 임묘진이니까 봄이니까 앞선 계절 겨울의 수의 고장제예요. 그래서 수의 고장지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가지고 한번 보면 자, 임진은 편관이고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임수는 우리가 앞에서 수는 기본적으로 보다 지혜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지혜. 그래서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지적이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임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임신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임신하여 기린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회임, 우임, 임수에서 회임, 아이를 잉태한다. 잉태해서 기른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는 씨앗으로 길러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화 이렇게 화, 토, 금, 수 위로 자라고 사방간대로 기운이 퍼지고 토로 이제 정점을 찍은 다음에 금에 와서 과실을 맺고 그 과실에 대한 열매가 씨앗 형태로 저장되는 곳. 그래서 이게 뭐다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수에 해당되는 것은 임수와 기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임수론에 관한 강의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 자, 임수는 뭐다? 가을의 이슬이다. 가을의 이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숙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숙살의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칼을 휘둘러서 응축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임수는 그냥 강이나 호수, 바다 이런 거를 임수로 보고 개수는 그에 있지 않은 작은 물 또는 뭐죠? 또랑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곡물 이런 조그만한 물줄기 그리고 공중에 퍼져 있는 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뭐 안개, 이슬, 구름 뭐 다 이런 게 저는 개수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거를 임수로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수로 보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화를 놓고 봤을 때 병화는 개수를 싫어하는 게 왜 그런가 하니 이슬이라든가 안개가 있으면 하늘이 태양이 뿌옇고 가려져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싫어한다고 하기 때문에 개수가 공중에 퍼져 있는 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개수를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눈이나 비 또는 큰 비를 머금고 있는 먹구름을 임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개수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수는 강물이나 호수, 바다를 의미한다. 또는 댐. 그 임수는 큰 물을 상징하고 지혜가 있죠.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있고 또 임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총명하다. 기본적인 성격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임수를 봤다면 이제 진을 보면 진은 뭐냐면 진동하다. 이렇게 보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년에 12적일 딸 때 인묘진이에요. 이게 봄이에요. 사오미는 여름이고 그랬을 때 진토는 봄의 끝자락이란 말이죠. 뭔가 봄에 새싹이 많이 뭉성하게 자라겠죠. 1월 달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자라진 않겠죠. 아직은 추니까. 그래서 이 진에는 뭔가 새롭게 많이 자란다. 그래서 만리지진야라.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진자, 끈적의 진자하고 움직인다는 의미와 펼친다는 그러한 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만물이 파동하면서 활짝 펴고 나오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진토는 지장간에 개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습토로 목이 뿌리 내리기 좋은 곳이며 화기가 설계하여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여 생금한다. 이거는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했던 이야기지만 어차피 또 이걸 처음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토는 토생금을 하죠. 토생금을 합니다. 토생금을 해요. 또는 뭐가 있죠? 화생토죠. 화의 생토. 좋게 이야기하면 화가 토를 생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토이잖아 이거잖아. 토를 보는 건데 화의 기운을 빼내는 거. 그리고 토가 다시 금을 생하는 거. 이거를 기능을 하려면 토가 어떤 토여야 되냐는 거죠. 자, 우리가 12주 중에 토가 진토가 있고요. 축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토가 있고 그 다음에 술토가 있죠. 진은 임묘진, 사오미. 자, 이거는 봄이에요. 이거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이에요. 해자축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자, 어느 게 물기가 있을까요? 자, 여름에 뜨거운 여러분들 그 운동장이 굉장히 뜨거운 지열을 머금은 토는 물기가 없겠죠. 다 말라서 증발되고 있겠죠. 사막에 모래에 물기가 있나요? 없죠. 술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토와 술토는 우리가 이거를 조토라고 그래요. 조토라고 하는 우리 건조하다 그런 말 있죠. 건조하다, 조토. 자, 여기는 지장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미정, 을, 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술토는 술, 신, 정, 무. 역시 수가 없어요. 진토는 진을, 개, 무. 개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축계, 신기, 개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냐면 진토와 축토는 뭐다? 그 대신 축토는 좀 얼려있는 물이기 때문에 땅속에 얼음이 얼려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얼려있는 토, 그 다음 진토는 밑에 물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습토라고 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 토는 나무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는 어느 토일까요? 진토와 축토, 미토와 출토 중에 어느 게일까요? 가장 잘 자라는 것은 이 진토겠죠. 봄에. 축토는 어떻게 됐어요? 축토는 땅이 얼어있는 그래 얼음이 땅바닥에 얼려있는 그런 토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뭐가 있어야 돼? 녹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화가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이제 축축하게 적시면서 어찌됐든 나무를 키울 수 있겠죠. 어쨌든 축토도 나무를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미토와 술토는 사막에 모래에 나무가 자라기 쉽지 않은 것처럼 역시 미토와 술토는 물기가 전혀 없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목이 자랄 수 있는 거, 목이 자랄 수 있는 거. 두 번째 화생토, 화가 토를 생해주죠. 그러면 화가 토를 생긴다면 화의 열기를 어떻게 해요? 토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화의 기운을 뺏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화 입장에서는 내가 내 기운을 뺏기는 거고 내가 토를 생겨주는 거니까. 그런데 진토와 축토는 불을 쬐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물이 말라가면서 땅이 점점 굳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열을 뺏을 수가 있어요. 화의 기운을 뺏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토와 술토는 사막에다가 계속 뜨거운 햇볕을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더 반사돼서 더 후끈후끈해지죠. 그렇지, 열이? 그러니까 이거는 땅으로 열기가 흡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조토는 건조한 토기 때문에 햇빛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목도 자랄 수 없고 화생토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거는 목도 자랄 수 있고 화생토도 되겠죠. 그 다음에 토생금.
토생금. 토는 썰을 쇠를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 속에 뭔가 어떤 작용에 있어서 쇠가 만들어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바짝 말라 있는 그러한 사막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기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 토생금도 이 축축한 토에서만 된다. 그래서 진토와 축토는 나무도 키울 수 있고 화의 기운을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생금도 되지만 미토와 술토는 조토라서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진토는 초택이다. 그래서 봄에 풀이 자라있는 연못이다. 그 말. 진은 풀이 있는 연못이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앞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진토는 뭐죠? 용이죠. 용입니다. 그래서 자 진토는 귀가 이질러져서 소리를 뿔로 듣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근데 용은 뭐죠? 상상의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임금이 되는 꿈 뭐예요? 용포죠. 또는 임금의 얼굴을 뭐라고 그래요? 용환이라고 그러죠. 임금의 옷은 용포. 그런 것처럼 용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상징 또는 제왕의 자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굉장히 꿈이 보다 원대하다. 그리고 이상주의자가 많은 법이고 응용과 본묘가 뛰어나는 반면에 타인을 다소 얕잡아 보겠죠.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쵸? 자기가 제왕처럼 높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더 다소 얕잡아 보는 그런 기질이 있고 물속에서 하늘로 오르며 비와 구름을 좋아하니 진토를 넣어 변화에 상징한다. 그래서 물속에서 하늘로 오르면서 온갖 여러 가지의 그 조화로운 그러한 재주를 뽐내고 하다 보니까 이 변화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지의 용이라는 동물은 수시로 다른 성분으로 잘 변하기에 안정적이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기본 성향. 자, 기본 성향은 앞에서 했던 게 임은 뭐죠? 수죠. 지는 뭐죠? 토죠. 그래서 한마디로 아직 양기를 잉태하지 않는 임수가 만물의 기직을 펼치게 돕는 진토를 만난 것이다. 임수는 이제 뭔가 잉태한 거죠. 그리고 지는 뭐죠? 이제 봄의 끝자락에서 뭔가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태의 흙인 거죠. 그래서 만물의 기계를 펼치게 돕는 진토를 두 개가 만났다. 여기는 이제 씨앗을 잉태한 상태고 이것은 마음껏 자라게 하는 그러한 상태의 흙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뭐다? 평관이다. 토국수죠. 평관이다. 평관을 깔고 있다. 자, 평관과 정관의 차이가 뭐죠? 자, 평관. 자, 평관. 정관은 바른 정이죠. 바를 정자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직 공무원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직 공무원. 똑같이 관은 관이에요. 그런데 평관은 뭐죠? 치우쳤죠. 뭔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 치우칠 편자니까. 치우쳤다는 뭐예요? 예컨대 검찰, 경찰, 군인 이런 것처럼 뭐예요? 약간 힘이 몰려있죠 한쪽으로. 그래서 이런 쪽은 잘못 쓰이면 뭐가 된다? 폭력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폭력적. 이걸 잘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평관은 잘못 쓰이면은 그러니까 경찰과 조폭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쓰이면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잘못 쓰이면 흉악범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평관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흉악하다. 그래서 이거보다 흉살로 보는 거야. 원래는 이 평관은 그래서 정관은 사무지기 때문에 그냥 크게 흉포성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평관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권력지향적이고 야심만만하다. 그 다음에 수가 지혜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수가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총명하고 속이 깊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도 잘한다. 수는 검은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 깊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지는 오행으로 토에 배속된다. 지는 양의 토니까 큰 산이겠죠. 무토나 이런 것처럼 광활한 대지의 기운을 나타낸다. 습기를 머금은 땅으로 초목을 잘 자라게 한다. 스케일이 크고 포용력이 있고 신용이 있고 친화력이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였죠. 어쨌든 진토는 만물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진토는 만연한 봄의 기운이다.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다.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는 약하다. 진토는 별을 뜻하기도 하고 임금을 나타내게 된다. 별신이라고도 있죠. 우리가 가끔 성신할 때 허세가 있고 센스가 빠르고 이해력이 높다. 용을 나타내고 자, 임지는 이게 용이면은 무슨 용일까요? 용이면 무슨 용일까요? 임수가 무슨 색? 검정색. 그래서 흑룡이에요. 흑룡. 그래서 흑룡이다. 그래서 용이기 때문에 이상이 높고 욕망이 강하다. 그러면 자, 지는 양이죠. 양 위에 붙는 거 뭐예요? 갑병무경임이죠. 갑병무경임이죠. 자, 임지는 흑룡, 경은 흰색이죠. 흰룡, 그러니까 뭐죠? 백룡. 무토는 황색이니까 황룡, 병화는 빨간색이니까 정룡, 갑은 청색이니까 청룡 이런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요 위에 그런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신감, 우두머리 다 같죠. 그 다음에 자, 용이 물을 만나면 만사 형통할 기상이나 하늘로 승천에 오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진 성분이다. 그리고 임지는 깜깜한 한밤중에 용에 해당되니 사주 자체의 병화의 태양을 보아야 광명 있는 사주다. 자, 임지는 깜깜한 밤이죠. 임수가 자체가 깜깜한 밤을 진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으면 병화가 태양을 보면 좋다라는 설명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전에 이 병화는 임수를 좋아한다. 왜 좋아하죠? 태양이 떠 있으면 임수는 뭐에 큰 호숫가에 물결이 있고 그 위에 태양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물결이 빛나죠. 이게 좋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수가 있다. 안개가 있다. 안개가 있으면 태양이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안개가 태양을 뿌옇게 만들죠. 그래서 병화 개수는 별로 안 좋고 병화 임수는 좋다. 근데 원래는 개수가 정관이기 때문에 좋아야 되죠. 이게 정관이잖아요. 근데 임수는 편관이죠. 그런데도 임수가 더 좋다. 물상론적으로는 더 훨씬 하늘을 뭐죠? 별을 이 태양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임수도 그 물결의 파랗게 그 물결 모양 그런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좋죠. 자, 임진의 물상은 뭐 논두렁이에 뭐 임진강에 뭐 수중의 땅 이런 게 예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흑룡이다. 검은 용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흑룡이다. 그리고 괴강을 보면 좋다. 괴강을 보았다. 뭐냐면 자, 뒤에서 괴강을 할 건데 자, 임진은 얘가 이게 흑룡이죠. 흑룡의 모습에다가 용의 모습에다가 진술, 무, 경, 임 요거에 진이나 술이 붙으면 뭐다?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이게 전부예요. 이게 괴강이라고 괴강. 괴강은 뭐냐면 북두칠성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우두머리. 자, 괴강은 우두머리다. 그 뭐다? 보스 기질 있죠. 흑룡보다 이것도 좀 뭐 권력이라든가 제왕이다. 이렇게 쓰니까요. 본인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임진일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약간 비위를 건들릴 말을 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확 우리가 속된 말로 야마가 된다고 하겠죠. 자존심 긁어놓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흑룡이고 괴강을 보아서 비분관계한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약간 부시당한다고 생각될 때는 약간 욱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기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책임 완수를 잘한다. 이건 좋겠죠. 책임 완수를 잘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좋겠죠. 일을 야무지게 해주니까. 그렇죠? 웅변 등 말하기를 좋아해서 타인의 마음을 휘어잡고 유머나 재치가 풍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최선을 다한다. 장류의 하구다. 긴 강에 길게 강이 흘러가는 것에 하구에 있다. 퇴적증처럼 보이나 봐요. 어쨌든 지적이고 수리에 밝다. 예술에 재능이 있고 자신의 의지가 강하고 상승을 갖는다. 솔직담백, 주관 뚜렷, 자신감. 그 다음에 식경문하고 아까 그랬죠.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식경문하고 매사이보다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천간과 지지가 모두 수기운이 강하게 융통성이 잘 발휘된다. 아까 수기운이 있죠. 진토에도
그 다음에 또 신자가 오면 뭐예요? 신자진 수국이 돼버리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토는보다 수의 고장지다. 그래서 수가 앞에 천간에도 수가 있고 땅에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처럼 뭐죠? 여기저기 다 적응을 잘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요걸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진은 뭐냐면, 임진은 자체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묘궁이에요, 묘궁. 묘궁. 묘궁이고, 또 뭐 진토는 뭐죠? 진술, 충미, 사고예요. 창고란 말이죠.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인을, 개무가 있어요. 요거는 상관. 상관 뭐죠? 관을 상하게 하는 거야. 상관이 있는 여자분들은 남편을 살살 자존심 건드는 이야기를 잘 해요. 긁어버릴 수 있으니까 남편을 좀 무시한다. 그런 상관의 기질이 있다. 그 말이고 개수는 겁재예요. 겁재는 형제도 되지만 때로는 내 재물을 겁탈해가는 사람도 되죠. 자, 무토는 편관이에요. 근데 편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향되어 있는 관이다. 그래서 뭐 군인이라든 경찰 그런 것처럼 좀 약간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공직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기운들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무괴합을 해요. 합을 해요. 자, 이때 보면 관이 편관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편관이지만 남편이에요. 내 남자가 겁재는 뭐죠? 나의 다른 형제나 동료죠. 그러니까 다른 겁재하고 무괴합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여자하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나 위에 다른 여자하고 합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때 보면은 겁재가 이제 나에게는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이 다 있다는 거죠. 자, 보면은 상관과 편관이 함께 있어 일관성이 없고 상관과 편관이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상관이 관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관, 경관하면 원래 안 좋다고 그랬죠. 상관이 있으면 그 관이 없거나 관이 있으면 상관이 있으면 안 되는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랬다 어쩔 때는 이랬다 이게 어쩔 때는 또 관을 쳐버리고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심리도 복잡하다. 그 재주가 많아서 스스로 함정을 팔고 일을 크게 벌린 뒤에 후회하는 타입이다. 상관은 뭐냐면 이거는 식신상관은 뭐죠?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는 거라죠. 자기의 강의를 하거나 자기의 어떤 끼를 발산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다 보여야 돼. 재주예요. 손재주. 손재주로 요리를 잘하는 것도 전부 나의 상관입니다. 어쨌든 그런 힘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관을 극하는 모습으로 가고 그 다음 편관은 뭐냐면 돋보이고 싶고 증명하고 싶어. 먼저 힘을 좀 막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발산하는 힘과 그 다음 묘지에 갇히는 힘이 동시작용한다. 아까 묘지에 갇힌다고 그랬죠.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묘지에 갇히죠. 묘지에 갇히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게 삶의 성취와 패배 진폭이 큰 일주다. 자, 임수는 초겨울에 비유되며 떨어지는 과일에 비유되기도 한다. 과일이 나무에서 분리되듯이 임수 일가는 일찍 집을 떠나거나 집안일과 동떨어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찍 집을 떠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임술주는 지성적이다. 숫자에 받고 글재주, 예능, 예술 방면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출세하는 사주다. 괴강사를 지녔기에 그 작용으로 인해서 신앙함을 좋아하고 자, 신앙이라는 건 뭐죠? 자, 괴강살은 여기 말한 것처럼 아까보다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우두머리, 보스. 근데 신앙은 뭐냐면 내가 강해야 돼요. 자, 내가 강해야 남을 지배할 수 있지. 내가 예컨대 우리 삼국지 보면은 황제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뭐죠? 십상시 뭐 그런 것처럼 그 옆에 주변 사람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는 거죠. 황제지만 그런 것처럼 신앙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첫 번째 신앙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등령을 했어야 돼요. 등령은 뭐냐면 내가 제때 태어나는 거죠. 물은 겨울에 태어나고 나무는 봄에 태어나고 그런 식으로 두 번째 득지 내 앉은 자리에서 내가 서포트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인성이 있어서 인성이 나를 생해주거나 비겁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거나 이런 게 세 가지로 갖춰주면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갖추면 되겠죠. 특히 등령이 중요하죠. 한 50% 이상 차지하니까 비중이
이런 거를 갖췄을 때 우리가 신앙하다는데 어쨌든 본인이 신강을 하다. 신앙을 하면 이런 게 이런 것도 충분히 자기가 우두머리도 보스를 할 수 있죠. 자기가 약하면서 보스 하겠다 그러면은 역성혁명 당하겠죠. 쿠데타 당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신앙함을 좋아한다. 당연하겠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기 자랑을 하는 성분이 강한데 세파를 헤쳐나가면 남다른 재주와 기질이 있다. 임진일주는 타고난 재능에 리더십 있고 형식을 중히 여기는 스타일로 위험 있고 주장이 강하며 굳은 신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집도 강하며 언성이 높으나 곧 잊어버린 성격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는 충심을 다해 완수하는 성분이다. 아까 이 부분이 있었죠. 자기가 맡겨놓은 일은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임진일주를 부하로 두고 있는 사람은 괜찮겠죠. 결단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임진일주는 실리 추구형이지만 인전무태의 기상이 강해 타인에게 굴복당하지 않으며 자립정신이 강하고 박력을 갖춘 성분이다. 그러나 자만심이 지나치고 속전속결에는 지구력이 약해서 외와 내곤형이다. 겉은 번지르하고 속은 빈곤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흥결할 수 있다. 자, 실리 추구형, 그 다음에 인전무태, 그리고 추진력도 좋지만 좀 지구력이 좀 약하다는 거죠. 속전속결, 빨리 하는 것은 좋지만 이거 속전속결에는 좋지만 이 지구력이 좀 약해서 겉은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좀 크게 실속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구력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끝맺음이 좀 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임진일주는 재주가 넘쳐 스스로 함정을 팔고 일을 너무 크게 벌려 후회하는 스타일과 기질이 강하다. 스스로의 재주가 넘쳐가지고 스스로 함정을 파고 일을 너무 크게 벌려서 후회하는 스타일이다. 이 부분들이 아마 옆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일을 벌렸다가 별로 실속 없이 굉장히 몸만 바쁜 경우가 많죠. 자, 임진일주는 부부 인연이 박약하고 이상하게 재난을 자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지에 자구를 가진 일주의 특성으로 보인다. 스케일이 크며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알차다. 내유 외강형의 사람들이 많다. 겉 안에는 부드러운데 겉은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보통은 외유 내강하죠. 외유 내강. 보통은 겉은 부드럽고 내는 강하고 이게 일반적인데 이제 거꾸로 내유 외강의 타입이다. 고집이 세고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 자립심이 강하고 책임감도 강하다. 내면에는 근심걱정이 늘 따라다닌다. 말을 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헤쳐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사회가 변동일 때 기회 포착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것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자, 임수가 자와 진 중에 뭐가 있었죠? 개수가 있어서 개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을 뿜어서 올려주죠, 위로. 그러니까 마르지 않고 나의 원천이 된 거죠. 나의 그 지하에 펌프를 대놓고 물을 받아줄 수 있잖아요. 지하가 있으니까 지하에 지금 이거는 뭐요? 하늘, 이건 땅. 그 다음에 이 지하에는 뭐가 있어요? 진을, 개, 모. 이게 지장간이잖아요. 이건 뭐다? 지장간은 뭐다? 땅 속에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수가 뭐야? 우물이 근처이죠. 그래서 물을 계속 빨대대고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통원이 된다. 통원이는 뭐예요? 통해서 원천에 통한다. 통원. 이게 지금 원천이잖아요. 아까 뭐다? 물의 창고다. 물을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뿌리를 대고 통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진토는 수기가 임묘되어 수의 뭐다? 고장지라고 그랬죠? 수를 거두어 들인과 동시에 토국수로 해버리니 결국에는 유색, 흘러다니는 게 막힌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진술충으로 흔들어서 깨줘야만 이 속에서 지진이 날 때 물이 뿜어져 올라오겠죠. 땅이 갈라지면서. 그렇지 않고 땅 속에 물이 갇혀져 있어버리면 그걸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올라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인공으로 파이프를 뚫어서 되거나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물이 솟아오르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자진유를 만나면 능이 통원이 되면서 수기는 살아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임진 했을 때 자신. 그럼 뭐 신자진 뭐죠? 이거는 수국이에요. 수국.
이거는 뭐죠? 신자진 삼합이죠. 그래서 이게 뭐다? 수국을 만들어 봐요. 여러 개, 세 개가 모여서 원래 수는 이거 하나인데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서 물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수국. 그러니까 수를 엄청 뽑아 놔주겠죠? 그다음 유를 만나면 지인유 합금이에요. 자, 금은 뭐다? 바위예요. 바위에서 물을 계속 흘러내보내는 금생수. 금생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다? 통원이 되면서 수기는 살아난다 그 이야기죠. 자, 지장간의 을계무, 상관, 겁재, 평관 밑에서 얘기할 거고 묘에 해당한다. 12운성으로는. 그래서 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이 좋지 않을 때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분을 밝게 하고 가져라. 자고이고 진이 수의 고증으로 자기 뜻에 맞을 경우는 도량됨이 위임됨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일지에 사하고 진술충미가 놓이면 12운성에서는 관대, 월살, 양천살, 쇠반환살이므로 12운성으로 월화천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진술, 충미가 있으면 요게 있으면 이거 하나라는 거죠. 월, 화, 천, 반이죠. 자, 월살은 뭐요? 관대죠. 대월살. 묘화개살, 양천살, 쇠반환살. 요거는 12운성과 12신살. 그래서 관대는 뭐다? 월살. 대월살. 그렇죠? 자, 묘는 화개살. 그다음에 양은 양천살. 양천구라고 그랬죠? 그다음 쇠는 반환살. 앞에서 뒤에서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속한다는 거죠. 진술충미는 항상 요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진술충미가 지지에 있으면 이 다른 게 아니고 대묘, 양, 쇠 또는 월화천반. 월화천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자, 임수를 보면 임진 뭐라고 그랬죠? 묘라고 그랬죠. 묘는 뭐죠? 화계죠. 그 다음에 임술은 뭘까요? 임술대인가? 임술대예요. 자, 대. 대면 뭐죠? 월살이에요. 임축쇠. 임축쇠. 쇠예요. 자, 쇠는 뭐다? 반환살이죠. 그 다음에 미는 임미, 양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는 양. 임미, 양. 그러니까 대, 묘, 대, 쇠, 양. 그래서 월화천반. 여기는 천살이죠. 월화천반 되겠죠. 그러면 혹시라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진술, 진술, 축미. 뭘 해볼까요? 한번 병화를 해볼까요? 병화를 병미세인가? 이게 병화에게 있어서 진토는 대예요. 병진대. 그 다음에 병술묘. 그 다음에 병축쇠. 병축량이네요. 병축량, 병미세. 병미쇠. 네. 쇠요. 그러니까 대묘 양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순서간에. 그다음 지술증미는 항상 이걸로 하는데 월화천반을 외우는 건 어떻게 된다? 자, 쇠는 뭐죠? 반환살. 양은 천살, 양천구. 묘는 화개살. 그 다음에 대는 월살, 대월. 그래서 월화천반. 그렇죠. 월화천반이 되죠. 그래서 항상 진술충미는 뭐다? 월화천반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자, 더하지를 내놓고 백지를 내놓고 여러분들 이거를 다 해보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진. 자, 임은 횟수가 녹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와야 돼요? 진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양이죠. 양이니까 이 시계방향이죠. 너 어떻게 해줘? 자, 항상 제가 할 때 12운성에서 비견부터 시작해라. 비견 찾아가지고 이제 다 이게 비견이에요. 이게 지금 비견. 그럴 때 뭐다? 너부터 시작한다.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역대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너광세, 병사묘 여기까지 와야 되죠. 뭐죠? 묘죠. 묘.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 묘궁이 돼요. 묘궁. 이제 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진을 계무 진을 계무 보면 자 묘궁에 있고 자 지장간 있는 건 뭐다? 전부 좌궁이라고 그래요. 좌궁. 자 그러면 을목을 보면은 을목은 묘가 녹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근데 바로 옆에 있죠. 근데 어떻게 이거는 을목은 음이니까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너광세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생욕대가 되겠죠. 대. 대좌 묘궁이 되죠. 대좌 묘궁. 대좌 묘궁이 되고 그 다음에 계수. 계수는 자 자수가 이게 녹이죠. 이것도 이렇게 가죠.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시계 방이 아니고 거꾸로 가야 되죠. 그러면 노광세죠. 그럼 전 단계 뭐예요? 생욕대죠. 그럼 뭐다? 생욕대. 아 여기서 와야 되죠. 그러면 생욕대 그 단계는 뭐죠? 절태양이죠. 절태양.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양이죠. 그래서 양좌 묘궁이 됩니다. 무토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병화는 무토와 같고 정화는 기토와 같아요. 자, 그러면 사화가 녹이 되죠. 근데 시계방향이죠. 이렇게 양이니까. 그런데 바로 전단계네요. 그러면 노광세. 그럼 뭐가 전단계는 생욕되죠. 대가 되겠죠. 그래서 대좌 묘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끌어와야 돼요. 없는 것은 어떻게 끌어온다? 끌린 자, 그 다음에 따를 정자. 자, 이거를 그래서 종을 써요. 그래서 종을 써야 되는데 자, 종묘공이라는데 자, 목이 있었고 수가 있었고 토가 있었죠. 화가 없죠. 자, 화를 끌어와야 되겠죠. 화는 뭐가 있어요? 병화와 있고 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병목화 토 있고 금수 금이 없네요. 자, 금을 끌어오면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죠. 자, 이게 뭐다 전부 종묘궁이라고 해요. 종묘궁. 자, 묘궁에 종하는데 어떤 거냐? 자, 병화는 여기죠. 그런데 이 방향으로 가야 되죠. 우측으로. 그러면은 노광세니까 생욕대가 되겠죠. 진토는 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종묘궁. 정화는 자, 여기서부터 녹이 되겠죠. 이쪽으로 가겠죠. 노광쇠, 쇠가 되죠. 그래서 쇠종묘궁이 되고 경금은 자, 여기가 있죠.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가야죠. 이건 양이니까 시계방향 이쪽으로. 그러면은 노광세. 그러면 전단계는 생육대. 그 전에는 절태양, 양이 되겠죠. 그래서 양이 됩니다. 양종 묘공이 되고 신금은 자 여기서 녹이 되는데 이쪽으로 가겠죠. 음이니까 거꾸로 가죠. 그래서 노광세, 병사, 묘가 되겠죠. 그래서 묘종 묘공이 됩니다. 요거를 한번 이거는 없으니까 끌어온다고 해서 종을 쓴다고 했어요. 자, 요거를 한번 맞는지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하겠습니다. 자, 묘궁 맞죠? 묘궁이고 을은 대, 괴는 양, 무토는 대. 그래서 대좌 묘궁, 양좌 대궁, 대좌 묘궁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자 병화 정화가 여기 있죠. 자 대쇠 그 다음에 경금은 양묘 그렇죠. 그래서 양종 묘궁 그 다음에 묘종 묘궁 이렇게 됐죠. 이렇게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12 이제 그 12시달 해보면 자 도화살은 우리가 연살이라고 그래요. 연살. 그 다음에 망신살. 그 다음에 역마살. 고신살. 화숙살. 공망. 자, 이렇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은 뭐냐면 삼합에서 근거를 해요. 삼합. 삼합. 요거는 뭐냐면 고신살, 과숙살은 방합에서 찾아요. 그 다음에 공망은 먼저 해볼까요? 자,
임진일주는 임진 다음 뭐예요? 개사죠. 임진 개사. 그 다음에 두 개가 공망이죠. 그래서 진사 오미죠. 그래서 오미가 공망이 되는 거죠. 진사 오미니까. 그래서 하나 건너뛰고 임진할 때는 하나 띄고 그 다음 두 글자를 공망 찾으면 되는 거죠. 개사할 때는 바로 그냥 바로 뒤 글자 두 글자가 공망이 되겠죠. 이렇게 찾고요. 자, 삼합은 자 임진이기 때문에 삼합은 진토가 들어간 건 뭐죠? 신자진이죠. 신자진. 자, 그러면 동, 지, 장, 화. 그래서 지쌀, 장성쌀, 화개쌀은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망신쌀, 도화쌀은 뭐냐면 후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디우자죠. 년, 반, 겁이에요. 그래서 신금의 다음 글자가 연쌀이고 자수의 다음 글자가 반한쌀이고 진토의 다음 글자가 겁쌀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연쌀이죠. 도화쌀. 그러면 신 다음에 다음 글자가 신유술래죠. 그래서 유가 도화쌀 되고요. 망신쌀은 뭐냐면 전이 들어가요. 전. 앞전자 전천 망역 망육. 그래서 이 망신살은 가운데 글자의 앞 글자가 망신살이고 이 첫 글자의 앞 글자는 천살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글자의 앞 글자가 육개살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망신살은 자의 앞자니까 술해겠죠. 해자지겠죠. 해가 됐고 그다음에 역마살은 뭐냐면 충을 써요. 충하는 거. 충역 제월. 첫 글자와 충하는 걸 역마살이라고 그래요. 이 신금과 충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목이 있죠. 그래서 인신충이 되죠. 인신충. 그 다음에 고신살, 과숙살은 방합인데 자 진짜가 들어간 것은 인묘진이죠. 자 인묘진 다음에 뭐죠? 사. 그 다음에 앞에는 자축인 그렇죠. 축.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는 뭐다? 고신. 오른쪽에 있는 건 고신, 호라비살.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것은 과숙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과숙은 축토가 되고 고신살은 사가 되죠. 자, 이것도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화살 유죠. 유. 망신살 해. 그 다음에 역마살 인. 그 다음에 고신 사. 그 다음에 과숙 축. 그 다음에 공망은 오미. 이렇게 됐죠.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왜 보는 거 하니? 우리가 이제 일주를 하지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거를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리학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항문이 되려면 자, 예를 들어서 임진일주의 여자에게 있어서의 남편은 뭐죠? 관이죠. 그 다음에 자식을 보면 어떨까요? 자식은 어떨까요? 보면은 자식이 뭐예요? 식상이죠.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있네요. 다행히 관이 있는데 대예요. 뭐죠? 관대요, 관대. 관대는 뭐죠? 우리가 사무관 쓰는 거죠. 벼슬길 나갈 수 있는. 나쁘지 않잖아요. 관대니까. 그렇죠?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묘궁에 앉아 있어요. 묘궁은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근데 이 관대를 차고 관대는 옷이라고 했잖아요. 옷을 입고 무덤에 묻힌 사람은 뭐죠? 수의를 입고 무덤에 묻힐 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성이 뭐야? 남편의 성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진일주 여자를 보면은 남편 이제 시댁에서는 남편을 뭐 안 좋게 할 수 있는 여자, 남편을 잡아먹을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꺼려할 수 있는 여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대 이 묘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줄이 있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편 복은 그다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식상 여기 있죠. 상관이. 자 보면은 대예요. 똑같네요. 대 관대예요. 잘 나갈 수 있어요. 묘궁. 근데 묘궁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대를 입었으니까 옷을 잘 입었으니까 출세할 수 있는 옷을 입었으니까 잘 나갈 수 있는데 묘궁에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썩
결말은 그렇게 안 좋아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로 자 반대로 임진일주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복은 어떤가? 그럼 뭐죠? 이거는 재성을 봐야 되겠죠. 근데 재성이 여기는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봐야 되죠. 자 끌어온 거를 봐야죠. 재성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있죠. 대종 묘공, 세종 묘공이죠. 대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대쇠. 그 다음에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은 관이잖아요. 여기인데요? 관. 근데 대자 묘공이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뜻 봤을 때 지금 이 부부간에 임진일주 부부간에는 썩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닌 것처럼 지금 이게 해석이 돼요. 실제 그런지 볼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말들을 가지고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들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갖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 속에 겁재와 상관과 편관이 있어서 경쟁심이 강하고 말을 잘하며 처음 하는 일을 겁내지 않는다. 이제 겁재가 있어서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은데 경쟁심이 요거는 겁재나 아마 경쟁심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와 내 형제들 간에 여러 가지 경쟁이 있을 수 있죠. 상관은 뭐요? 내 재주를 뽐내는 거, 내가 갖는 역량을 발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을 잘하는 거, 그렇죠? 말을 잘하는 거, 강의 잘하는 거, 손재주 좋은 거, 뭐 다 해당됩니다. 노래 잘하는 거, 춤 잘 추는 거 다 상관이에요. 그리고 편관은 뭐죠? 이거는 이제 아까 치우친 그 자기에게 그런 그 어떤 강인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내진 않겠죠.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장간 속에서 겁재와 편관이 합기에 임진일주 여자에게 경쟁자와 남편이 합을 하는 꼴이니 남편을 의심을 많이 하게 되고 상관의 영향으로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된다. 자, 이 이야기예요. 자, 이 임진일주 여자분에게 있어서 이 무게합, 남편하고 겁재하고 합을 하잖아요. 무게합을 해서 뭘 만들어요? 화를 만들어내죠. 화는 임수 입장에서 뭐예요? 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합을 하니까 의심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상관은 뭐죠? 남편을 극을 하는 거. 원래 상관은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따다다다 말도 잘하는 거죠. 원래 상관 자기 자주 말도 잘하고 말을 뽐내기도 하고 자기 재주를 드러내는 기질도 있지만 관을 치는 거예요. 관을 치기 때문에 관에 대해서 따다다다 말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이제 부부가 사이가 이러면 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걸로 보면 그래요. 이거 액면가로 보면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꼭 그런 거 아닌가는 이제 옆에 주변 사주를 8글자 보고 해야겠죠. 8글자 중에서 2글자만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기본 성향은 하는데 원리대로 말하면 이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요거를 혹시 모르니까 좀. 자, 그 다음에 살인상정이나 칠살과 양인이 서로 합하여 머물러 있다는 의미로 양인가살이라고 한다. 자, 이게 이런 말이에요. 양인가살은 뭐냐면 양인이 자, 양인가살이 뭐냐면 겁재가 양인이에요. 겁재가 양인. 자, 이 겁재가 양인이에요. 양인. 그 다음에 가살. 양인에 올라탄다는 거죠. 살이. 자, 이거 보면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칠살이에요. 편관의 칠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나를 극하는 거죠. 나를 극을 하는 거예요. 극을 하는 살성이며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매, 즉 겁재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성인 칠살과 양인이 만나면 서로 연모하여 서로 합을 한다고 그랬죠. 아까 무게 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칠살과 양인이 서로 합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간목일간에게는 경금이 칠살이고 묘의 본기인 을목이 양인이에요. 근데 을경합을 하죠. 그래서 남편과 처가 되어 연모를 하게 되니 칠살인 경금과
일간이 간목을 일간이 간목을 해하지 않게 못하게 한다. 즉 관살이 극지하는 힘이 없어져서 무기력해진다 그 말이죠. 자, 뭐 말냐면 원래 자, 이 토국수로 편관이라는 것은 흉폭한 힘을 가지고 나를 극을 해야 돼요. 나를 치러 와야 돼요. 임수 입장에서는 무토가 나를 치러 오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무토가 댐으로 막아서 못 가게 하는 것처럼 나를 극을 하러 와야 돼요. 그런데 나를 극으로 하러 오지 않고 어떻게 돼버려요? 무토가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버리죠. 무게합으로. 그러면 두 개가 합을 해서 자 양인의 무토가 올라탄 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무토가 원래는 이 임수를 치러 와야 되는데 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하지 않고 여기서 합을 하고 놀다 보니까 요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무토가 임수를 극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 무기력해진다. 그게 안 되고 무기력해진다. 아까 뭐였어요? 이게 무게합을 해서 화로 바뀌죠. 무게합화 화로 바뀌어서 뭐다? 이거는 오히려 임수가 화를 극을 하는 거죠. 자, 원래 이걸 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토하고 개수가 합작품을 만드는 요것을 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입장이 바뀐 것처럼 돼버린 거죠. 원래는 이 무토가 임수를 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역으로 돼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살인상정 또는 양이가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가살이 되는 사주는 흉살인 칠살과 양인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니 권력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된다. 그래서 아까 여자 입장에서는 뭐다? 여자 일주라면 남편이 나를 극을 하러 와서 나를 막 괴롭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남편이 나 말고 딴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나를 간섭을 안 하고 나를 막 극을 하잖아요. 오히려 둘이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내가 오히려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낭폭할 수 있는 흉살인 칠살도 칠살의 극을 벗어나서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겁재도 나와 경쟁자인 사람도 그렇게 내가 다룰 수 있게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양손을 쥐고 흔드는 격이 돼서 권력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된다 그 말이죠. 원래는 내가 깨갱해야 되는 거죠 남편한테.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권력을 잡고 휘두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양인가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자, 임진일주 사주를 보면 먼저 신앙완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강해야 된다, 득령해야 된다, 득지해야 된다. 인성이나 비겁, 인성이 생하고 비겁이 도와준다. 자, 내가 있어 이렇게. 내가 있는데 내가 아생식 식은 뭐죠? 내 재주를 뽐내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해서 뭐다? 식생재, 재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물로 내 명예를 얻는 거죠. 그래서 아생식, 생이에요. 아생식, 식생재, 그다음에 재생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 이제 관이 오죠. 관은 나를 극을 하러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힘이 없으면 관의 극을 받을 수가 없죠.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내 재주를 노력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가서 너가다 일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배가 고프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약하면, 내가 강해야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뭐다? 흥룡에다가 괴강에다가 굉장히 선민의식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잘난 척 할 수 있으려면 뭐 된다? 나한테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신앙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한다는 건 뭐예요? 임수일주는 뭐죠? 수가 주변에 많아야 하는 거예요. 수나 금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수가 넘쳐나게끔 해야만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만들어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완주를 살펴보겠다는 것은 내가 약해버리면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해야만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뜻하는 재물을 만들어내고 명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완주를 살펴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자, 지장간을 보면 비식관 구조물로 신강해야만 상강과 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관으로 갔기 때문에 출세욕이 대단하다. 그래서 임진일주는 출세욕이 대단하다.
이음진일주는 자에서 왕한데 자는 진과 합을 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늘 수를 품고 있다. 마음속에 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므로 금을 만나도 극제당하지 않으면 수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 좀 이상하죠. 금이 와서 극제를 당하지는 않죠. 금이 와서 날 생해주는데 믿음이 있으므로 금을 만나도 극제당하지 않으면 수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금이 극제를 할 수는 없죠. 금을 만나면 좋잖아요. 아까 이야기처럼 자, 내가 힘이 세야 돼요. 내가 수예요. 그러면 수가 와주거나 금이 와서 금생수로 생해줘야 되죠. 그럴 때는 내가 힘이 세지는 거죠. 자, 지나가는 길에 한마디 이야기하면 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 자체가 힘이 세거나 내가 힘이 약하면 누가? 어머니, 인성이죠. 어머니가 나한테 젖을 많이 먹여서 나를 생해주거나 또는 내가 힘이 없으면 뭐죠? 형제들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 그렇잖아요. 형, 언니, 오빠가 있으면 막 기세 등등 하잖아요. 어머니가 나한테 젖을 먹여서 나를 튼튼하게 키워주거나 형제들이 많아서 형제들이 나를 와서 도와주거나 그러면 뭐죠? 내가 으쌰으쌰 힘이 생기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내 자체가 힘이 파워가 아주 세거나 일당백 할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갖고 태어나거나 그럼 되겠죠. 이럴 경우만 그랬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내 재주를 뽐내고 그다음에 내가 내 재물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관의 극도 내가 나를 괴롭힌 사람도 내를 지킬 수도 있고 이게 관이죠. 관이 나를 극하러 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서 생각이 샘솟듯 하니 글쓰는 재주가 뛰어나다. 임진일주는 진을 많이 만나면 권력을 쥐고 인을 만나면 부를 거머쥔다. 이거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임진. 자, 이게 수는 뭐죠? 수에 이게 있어서 명예는 뭐죠? 토예요. 토국수니까 토가 관이 돼요. 그 다음에 수에게 있어서 화는 뭐죠? 수국화니까 재물이 돼요. 그러면 자, 지인을 많이 만나면 지인은 뭐예요? 토잖아요. 토를 만나면 관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권력을 쥐는 거고 인을 만나면 인은 뭐죠? 목이죠. 목이기 때문에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화를 생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재주를 펼쳐서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내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 배부른 것을 빼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것보다도 풍선에 바람이 많으면 구멍을 뚫어서 그 공기를 빼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식상이에요. 그 식상이 뭐냐면 여기서 목이죠. 그래서 내 재주가 많은 힘이 넘치는 재주를 빼내는 활용이 있어야 되는 게 목이에요. 그 목을 통해서 내 재물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을 많이 만나면 부를 거머쥔다는 것은 재성을 다스릴 수 있다. 이거죠. 식생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을목상관이 무토 편관을 극하니 내면이 복잡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비지장간에 편관이 일제나 시지나 월지에 있으면 삶의 굴곡이 많다. 자, 임진일주는 지장간에 있는 을목의 상관과 무토의 편관으로 역류하는 극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평생 남들 좋은 일만 하고 실속이 없고 심리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고 불안정한 성분을 가졌다. 임진일주의 진토는 늪지, 습기가 많은 논 등을 의미하기에 물상적으로 아주 깊은 강물을 의미한다. 깊은 강물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은 임진일주의 감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했던 말 다 끌어오는 거예요. 자, 종이나 좌나 별 의미 없고 요것과 요것만 갖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 자, 먼저 직업재물인데 먼저 처음에 뭘 봐야 돼요? 인성을 봐야 되겠죠. 인성을 왜 봐야 되죠? 인성 뭐니까 공부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나 안 가나, 뭐 그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인을 보면은, 자, 인성을 보면 공부인데, 인성이 뭐예요? 양은 뭐죠? 묘는 뭐죠? 무덤에 들어간 거고. 양은 뭐죠? 이제 뱃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절태양. 아직은 밖에는 안 나왔지만 뱃속에서 애가 태아가 자라고 있는 모습. 근데 뭘로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묘궁에 들어가 있죠.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쵸?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공부 갖고는 이렇게 크게 써먹을 것 같지는 않다. 인성이 양과 묘이므로 공부적 관점에서는 자, 이런 거는 크게 써먹지 못하고 나중에 자, 묘궁이기 때문에
묘는 우리가 뭘 생각해? 죽음을 생각하죠. 묘는 죽음을 생각한다. 죽음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인생이 뭔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뭐다 이거를 종교, 신앙, 할인 업종에 속하는 공부를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나이 들어서 이런 쪽에 공부를 할 수 있다. 종교, 신앙, 할인 업종에 공부를 할 수 있다.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공부가 나중에는 어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볼게요. 직업은 관이죠. 관이 돼요. 쇠. 쇠는 뭐냐면 정년퇴직하고 이제 말 안장에 타박타박 걸어오는 거 저기 말 타고 오는 거예요. 아직은 정관예우 힘이 있어요. 쇠가 약하다고 보면 안 돼요. 아직은 정관예우니까 힘이 있다. 아직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영등태도 그래서 힘이 있고 대는 뭐예요? 관대차고 이제 관대니까 사모관대 벼슬길 나가기 위해서 관대를 차고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묘궁이에요. 묘궁. 자 그러면 궁극적인 거는 좀 좋지 않아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자 임진일주에게 개인은 양인에 속한다. 겁제예요. 아까 양인에 양인이 편관과 합을 하니 양인 합살이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한다고 했죠. 자, 을있고 개수, 무수가 있는데 두 개가 합을 한다고 했죠. 합을 하니 양인 합살이 된다. 양인 가살, 양인 합살 똑같은 얘기죠. 군인, 경찰, 검찰, 세무, 금융 등 권력을 가진 직업이 좋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활인업도 좋다. 그래서 직업을 어느 쪽으로 하냐면 자, 아까 임진일주에서 진을 개, 무. 자, 무토가 뭐였어? 편관이었어. 아까 편관은 뭐였죠? 권력을 가진 그런 공직이라고 그랬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개수는 뭐냐면 양인이에요. 양인은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임수 입장에서 개수가 있으면 양이 세요. 다른 말로 하면 겁재기도 하지만 힘이 세요. 양인은 칼을 양을 잡을 수 있는 칼날이니까. 그래서 둘 다 세야 되는데 두 개 다 뭐예요? 합을 하면 뭐죠? 화가 되죠. 화는 뭐죠? 무게합을 하면서 화는 이 중에서 재성이 돼요.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진일주는 이 무토나 개수, 양인이라든가 편관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돈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센 직업군하고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 경찰, 검찰, 세무, 금융 등 권력을 가진 직업이 좋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할인업, 아까 할인도 있다고 그랬죠. 이런 업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나 금융 이런 쪽, 군인, 경찰, 법조원도 되겠죠. 이런 쪽도 되겠습니다. 임진일주는 군경, 검찰, 수사계통에 적합하며 교육이나 전개로 입신함도 가한다. 교육도 괜찮고 자 종교인, 무역업, 관광, 숙박업, 요식업 계통에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많다. 순간적 판단으로 적시적소에 대처하는 두뇌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카피라이터, 디자이너가 아니죠. 디자이너. 디자이너, 카피라이터와 같은 창조적인 직업이 좋고 기획이나 광고 등 두뇌를 필요로 하는 직업도 좋다. 기획, 광고, 카피라이터. 임진일주 중에는 제복이 부족한 명은 신살, 화계 작용으로 인해서 종교계 성직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사업을 하면 정직과 신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업보다는 조직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업보다는 조직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자, 왜 그런 거 하면 밑에서 볼게요. 자, 대세잖아요. 그런데 밑에 재물도 대세예요. 대물도. 여기 보면 재성이 편재가 재성이 뭐냐면 재성이 돈이잖아요. 재성이 돈인데 이건 사업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쇠, 대. 그러면 반반인 것 같아요. 아까 관도, 직장도 대세였고 재물도 대세니까 재물도 사업도 못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지장간 무게합하여 재성으로 하니 화운의 제목이 횡재수로 발목하니 복권을 사놓아도 좋다. 자, 이건 아까 왜 그랬죠? 임진 일주에 진을 개무 이렇게 했죠. 자, 무게가 합을 하죠. 합을 해서 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화는 뭐야? 임수 입장에서는 제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화운에 큰 제복이 화가 오면은 여기서 무게합을 해서 화가 돼 있으니까 불꽃이 위로 어떻게 돼요? 튀쳐나오는 거죠. 화운이 오니까.
그럼 위로 화가 밑에가 이게 지금 속에만 지금 여기는 뭐죠? 땅 속이에요. 땅 속에 고에 얘가 고라고 그랬죠 아까 고 고라고 그랬잖아요. 창고에 갇혀 있는데 이게 화운이 오면은 팍 폭발해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화운이 그럼보다 재물이 밖으로 튀쳐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횡재수로 발달하니 복권을 사놓아도 좋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갑술명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갑술명리학. 제가 이거 하나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은 안 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갑술명리학만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됐고, 자 일지가 고여 있을 때는 광고는 흉화, 재고는 발부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거는 별로 안 좋지만 재물적인 거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뭐 그런 거는 좋진 않지만 재물과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족 관계를 보겠습니다. 결혼을 먼저 볼게요. 자 이음진일주의 사주원국에 술이나 미가 있거나 화가 많을 경우는 생활이 빈궁하고 소인배가 될 수 있는 성분에게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자신이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을 섞이지 않도록 근면성실해야만 한다. 임진일주 배우자 인연은 남녀공이 배우자가 부담스럽고 버겁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임진일주 배우자 인연은 남녀공이 남자 일주나 남자 임진일주나 여자 임진일주나 배우자가 부담스럽고 버겁다.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본인의 팔자다 그거죠. 자 화가 많을 때는 왜 술미가 많을 때는 왜 생활이 빈궁할까요? 자 임진 자 화가 많아요. 화가 많아 이렇게 술이 있고 미가 있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저토예요 저토. 저토는 뭐죠? 토에가 물이 많은 게 아니라 토가 뭐가 많아요? 화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술토 속에 정화 있고 미토 속에 정화가 있죠. 그러니까 땅에 열기가 있는 토냐, 땅에 물기가 많은 토냐 할 때 아까 축토와 진토는 수가 있는 토고 술토와 미토는 화기운이 많은 토라는 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쨌든 토가 많으면 술토나 미토나 전부보다 화의 기운이다 그 말이에요. 화의 기운. 그래서 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 진토가 어떻게 돼요? 메마르겠죠. 논바닥이 메말라 가겠죠. 그리고 수가 어떻게 돼요? 고갈되겠죠. 뭐요? 자기를 증발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약해지겠죠. 그러면 약해지면 뭐죠? 내가 약해지면 신약해요. 자, 신약해지면 돈을 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는 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이 빈궁해진다. 화가 너무 많아도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재다신약 그러죠. 재다신약. 재물은 많아요. 재다신약. 재물은 많은데 몸이 약해서. 예컨대 할아버지가 예쁜 아가씨 저기 그 옛날에 그 옛날 시대에 예쁜 소실들을 많이 들이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 재다신약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생활이 빈궁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볼 때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하면 되고 그 재물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컨트롤해서 재물로 자기 거화 할 수 있느냐 이게 자기 걸로 화할 수 있다는 것보다 신강하다는 거죠. 신강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신강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신약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편재 정제를 보겠습니다. 편재 정제는 뭐냐면 자 재성이죠. 재성은 뭐죠? 남자 입장에서 철을 보는 거예요. 자 남자는 어떤 남자? 임진일주의 남자가 철을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처복이에요. 자 보시면 남자의 처복. 근데 대세니까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결국은 묘공이니까 썩 좋아 보진 않고요. 자 임진일주 남명은 타고난 재능과 리더십으로 만인을 계도하고 형식을 중히 여기는 성분이다. 괴강살을 지녔기에 논리적으로 토론을 즐기며 눈빛이 강하고 야심만만하고 반항적이며 승부욕이 강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압박하는 기운을 가지고 말로써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게 괴강이 북두칠성의 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스다. 보스 기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재성이 대종 묘공이므로 잘난 부인을 쓸 수 있다. 왜냐하면
관대를 차고 있잖아요. 관대는 뭐죠? 제복을 입고 있는 거니까. 제복 입은 건 뭐였죠? 예컨대 뭐 변호사, 검사, 뭐 판사, 의사, 약사 다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잘 나갈 때면. 근데 안 좋을 때는 뭐예요? 환자복 입고 있는 거죠. 병원에서 환자복 입고 있는 거. 아프다는 걸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대라는 게 옷, 제복을 말하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게 꼭 대부분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환자복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전무 직종에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잘난 부인을 둘 수 있겠죠. 근데 묘공에 놓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아플 수도 있다. 결혼하고 나서 묘공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겠죠. 묘공에 가서 뭐 옷 입고 뭐예요? 이거는 옷 입고 묘공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예컨대 우리 수의호 있죠. 수의호. 장이 죽은 다음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결혼하면 아플 수도 있다. 임진일주가.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남편이 자유롭게 내 일을 하라고 놔주면 상관없겠지만 자꾸 스트레스 주면은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좀 안 좋아 병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 임진일주는 남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실속이 없으며 불안정하기 쉬운 사주인데 처덕은 보통이지만 처공이 부실하여 본처와 해로하기는 쉽지 않은 사주랄 것이다. 임진일주 남자예요. 결국은 처공은 자신을 속박하는 고집센 여성과 인연으로 불화를 겪고 이별수가 따른 사주다. 임진일주 남자 입장에서 아내보다 일을 더 좋아하거나 직장에서 만난 여성에게 호감이 간다. 그래서 임진일주 남자도 본처와의 그런 인연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결혼은 파트너,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어떤 또 부인을 만나냐서 어떤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서는 여자 입장에서 자, 관이기 때문에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 남편복을 보는 거예요. 남편복. 역시 똑같아요. 대쇠예요. 관대. 관대를 차고 있으면 좋겠 관대니까 오시겠죠. 제복. 수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임진일주 여명은 복성귀인이 있어서 일생 동안 복록이 따르고 부귀장수하나 배우자 덕이 약해서 마음에 어두운 군을 입고 원래 과부지상인데 원래 과부로 살아야 될 팔자인데 무게 암압이 바로 공방수와 이혼을 암시하는 성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과 부양에 선천적으로 일복은 타고난 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임진일주에 진토 속에 을, 개, 무가 있었잖아요. 무토가 편관인 남편이에요. 겁재는 뭐냐면 다른 여자예요. 근데 무게합을 하죠. 무게합을 하죠. 그런데 이 꼴을 못 보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임진일주는 천상적으로 자체주가 그런 남편을 만날 수 있는 팔자라는 거죠.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과부지상이 돼버리는 거죠. 무게함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방수는 혼자 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파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거는 이제 근데 꼭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인데 아주 인고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냐는 거죠. 만약에 제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복을 입을 수 있는 남편을 만났다. 남편이 뭐 판검사, 뭐 어떤 전문 직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남편을 이걸로 풀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업상대체라고 그래요. 업상대체. 그래서 이런 쪽에 종사하는 남편을 만나면 이런 거를 안 겪고 더 이제 잘 되겠죠. 더 잘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복을 입을 만한 그러한 전문 직종을 그런 직종 군인, 검찰, 경찰, 뭐 판사, 변호사 또 뭐 아니 변호사 그렇고 또 뭐가 있죠? 의사, 약사 뭐 이런 전문 직종 이런 사람들을 제복을 입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과 만나거나 또 본인이 그런 업종을 하거나 본인이 그런 업종에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업상대처라고 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가 부양 한 집안을 부양하고 선천적으로 일복은 타고났다. 대자목용인이 부성이 임묘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 묘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 아까 임진에서 이게 뭐예요? 진이 뭐예요? 고예요.
이게 뭐다? 무덤이에요, 무덤. 진술증미가.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었죠. 남편이 속에 들어있었다. 남편이 이 진토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남편이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가던 남자도 내가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무기력해져 볼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하면서. 그래서 부성이 인묘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을 까다롭게 고르고 까다롭게 고르지만 자식을 놓고 나면 득자부별. 득자부별이 뭐야? 득, 자. 자식을 얻으면 부별. 남편과 이별한다 그 말이죠. 헤어지거나 또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사별하거나 또는 뭐죠? 본인이 이제 이별하고 나면 가장 역할을 하는 거죠. 가주 역할을 한다. 남편을 의식하지 않거나 경시하기도 한다. 다만 업상대체 이런 쪽이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나 본인이 이런 업종에 종사를 하면 업상대체가 이루어지면 괜찮다. 첫 번째 유경. 유경 뭐죠? 교육이죠. 교육.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라든가 유경사업, 할인, 의사나 뭐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 살리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 뭐 침술 다 이런 거요. 살생은 뭐죠? 군인, 경찰, 검찰, 판검사. 대권은 뭐죠? 뭐 권력계에 있거나 이런 쪽에 종사, 유경, 할인, 상생, 대권 이런 쪽에 남편이 근무를 하거나 내가 이런 쪽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된다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정지상. 남편하고의 정이 없고 과부의 가능성도 있다. 지장간을 보면 남편 무토가 겁재와 합을 하기 때문에 바깥 생활을 하기 쉽다. 남편이 여성 편력일 수도 있지만 업상 대처가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일을 피해갈 수 있다. 괴강살을 지녔기에 괴강은 뭐죠? 보스죠. 보스. 근데 여자가 보스 기질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여자 깡패 우두머리 옛날에 누구죠? 신은경인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강살을 지니면 또 여자가 이쁘다고 그래요. 미모를 갖췄으나 고집이 강하죠. 그래서 이혼 또는 질병으로 신음할 수도 있다. 이익이 없이도 사회봉사활동을 하나 부부 애정이 열버서 자식을 멋대로 기르는 경향이 있는 외와 내후군의 상이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그늘이 져 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임진일주 사주원국에 술토가 있을 경우에 기이한 사고가 본인 또는 가까운 육친이나 지인들에게 일어나는 명인데 만약에 천을귀인인 사나 묘가 있는 경우라면 본인은 구제받을 수 있다. 자, 임진일주에 술토가 있을 경우면 기이한 사고. 자, 임진일주는 본인들 사주에 술토가 있나 보세요. 술토가 있는 경우라면 기이한 사고가 있는데 제가 아는 두 분들 보면은 없네요. 없고 묘나 사나 묘가 있는지 한 분은 있네요. 한 분은 있네요. 묘가 있네요. 이런 분은 이 천을 귀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구제받을 수 있다. 임진일주가 정일생의 배우자를 만나면 이거는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겠죠? 자, 임진일주 여자가 합을 할 수 있는 거 뭐죠? 정임한목이죠. 정임한목. 그다음에 진토합을 하는 것은 정유예요. 유금합금. 그래서 유금합금. 그래서 정유일주 남자를 만나면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간도 합을 하죠. 청간은 뭐죠? 궁합, 극궁합이 합이라고 할 수 있고 지지합은 뭐죠? 속궁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청간과 지지가 다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정유 일주일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 반대로 반대는 뭐냐면 무토, 그쵸? 토국수하거나 수 있고 그다음에 진술충, 술토, 그다음에 무술. 그러니까 이 술토나 무토가 만나는 사람은 진술충을 하죠. 그다음에 위에서도 극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별하기 쉽다. 그렇게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술일주, 무술일주, 토국수, 나를 극을 하고 그다음에 지지에서 충을 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별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명의 배우자 재성이 공망이니 연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배우자 궁에 편관이 들어있으니 나를 극하는 인연으로 볼 수 있다. 그거를 볼 수 없다. 나를 극하는 편관이기 때문에 편관보다 나에게 흉살이잖아요. 안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좋은 남편일 수가 없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임진일주의 공망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어미라고 그랬죠? 진사 오미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오미는 뭐죠? 수국화죠. 뭐죠? 재성이 공망이에요. 재성이 공망이라는 뭐죠? 돈도 되고 남자 입장에서 돈도 되고 뭐 돼도 처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공망 맞으니까 가난할 거고 그다음 처가 공망을 맞았으니까 부인과 인연이 별로 없겠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인연이 없다 보는 거죠. 남자 임진일주는 이러나 저러나 처와 인연이 좀 약하다. 그리고 아까 임진일주 여자 같은 경우는 밑에 진을 계무 무토가 있잖아요. 이 편관이기 때문에 편관보다는 뭐가 좋다? 정관이 좋다. 그래서 편관은 잘못 쓰이면 흉폭함이 있는데 자 임진일주가 을계무 흉폭함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흉폭함이 있어서 작용을 그대로 하면 내가 못 견디겠죠. 나를 너무 치기 때문에 그렇죠? 임수를 치기 때문에 내가 못 견뎌 이거를. 그런데 무토가 나를 치러 오지 않고 뭐에 정신을 딴 데 팔려서 이쪽하고 합을 하고 나를 치러 오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양인가살. 이 양인이 여기에 이 살을 살이 뭐죠? 이 살이 양인을 타고 있어서 나를 치러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그걸 받고 힘들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이거를 조절하면서 내가 더 큰 뭔가를 일궈낼 수 있는 오히려 대권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장점을 지닌 일주에게 조금만 하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큰 꿈을 이룰 수 있다. 자기가 마음을 좀 내려놔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식을 보겠습니다. 자식을 보면 식신은 뭐냐면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이에요. 뭐예요? 쇠대. 자, 남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관이에요. 대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대쇠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묘공에서 대이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어요. 관대를 놓기 때문에 식상이 관대를 놓고 있으므로 서민성 잘 나간 척할 수 있고 묘기도 백출하고 변덕도 많고 자식이 관대를 놓았기 때문에 출세할 수 있어요. 출세는 할 수 있는데 묘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인연이 어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된다? 떨어져서 지내라는 거죠. 자식과 좀 떨어져 지내라. 자식을 이럴 때 데리고 있으려고 하면은 서로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자식이 잘 나갈 수 있으나 그 잘 나갈 수 있는 그 자식의 덕을 보고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서 떨어져 지내는 게 능사다 얘기고요. 자, 식상 입고하는 경우는 관대는 옷을 의미하고 묘공이 있으므로 흉화가 암시되므로 그럴 경우는 자식을 빨리 독립해서 떨어져 살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재고 발복 육신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진은 뭐죠? 아까 이게 진이 고라고 그랬어요. 고. 또 뭐라고 했어요? 12인속으로 묘라고 그랬어요. 묘. 그런데 여기에 식신이 상관이 진을 계무 있었잖아요. 개가 대였어요. 대. 그럼 뭐다? 대는 관대. 관대는 뭐다? 제복.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옷을 입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빨리 내보내는 거죠. 그냥 자식들을 내보내서 그러니까 이 임진일주 여자분은 자식과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복도 별로 없지, 자식 복도 없지. 자식들이 잘 나갈 수는 있지만 그 자식 덕을 보고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자식을 빨리 내보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편과는 남자 입장에서 똑같아요. 똑같이 대쇠니까 똑같아요. 별 의미가 없고. 자, 편인 어머니죠. 어머니와 편관 아버지. 아니죠. 아버지는 죄를 봐야죠. 죄를. 이거를 자 아버지는 재성입니다. 부치는 재성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와야 돼요. 자, 이걸 놓고 보면 자, 어머니는 양이에요. 묘. 양은 뭐죠? 키운다는 뜻이에요. 키운다. 근데 어머니를 키울 수는 없겠죠. 뭔다 이거는 봉양한다는 뜻이에요. 봉양.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봉양한다.
묘는 들어가는 거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뭐죠? 대예요. 관대를 차고 있어요.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버지 잘 나갈 수 있죠. 쇠니까 뭐죠? 아직은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죠? 아직은 은퇴했어도 힘이 있는 시대. 그러니까 어머니는 돌봐줘야 되고 아버지는 관대를 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아버지 복은 있겠죠. 아버지의 덕은 있겠다. 근데 어머니는 양묘임으로 모친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제. 형제는 묘양이죠. 별로 썩 좋지는 않겠죠. 묘양. 묘양으로 들어와 있으니 자기 주장이 강하고 형제되기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건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건강은 임진이에요. 임은 뭐죠? 수죠. 그 다음 진은 뭐죠? 토예요. 자, 수는 뭐죠? 신장, 방광, 뭐가 있나요? 또 생식기계통. 그 다음에 토는 위장, 비장, 뭐 소화기 이런 계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목은 뭐죠? 간, 담, 화는 심장, 그 다음에 소장, 목, 화, 토. 토는 뭐죠? 비장, 위장. 토 있었죠? 토, 금. 금은 뭐죠? 폐, 대장.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술을 자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뇨와 비뇨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임진은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쵸? 임진. 자, 수가 많죠. 지금 수의 고유에다 수가 많은데 거기다 술까지 먹고 그러면은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는 당뇨. 아까 얘기했죠. 이 수 쪽에 문제가 생긴다. 비뇨기통에 여기 비뇨기도 있겠네요. 비뇨기. 그다음 신장, 방광, 간, 담이 중풍 등 조심해야 된다. 다 여기 좀 적어져 있죠. 임진일주 경우는 대체적으로 중년 이후에 신장, 방광, 위장, 간, 담 질환 계통의 질병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중풍이라든가 비뇨기 계통의 질환에 노출해 있으므로 조심해라. 등과 가슴이 뻐근하거나 결리고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 진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두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신장, 방광, 비뇨기가 약한 편이다. 당뇨나 성인병이 예상되니 평소에 식생활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 왜 그런가 하니 토국수로 이게 극을 받잖아요. 원래는 진토가 수가 극을 당하기 때문에 수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진일주는 근데 아프면 어디 가라? 병원 가라. 임진일주는 진이 스판토이고 진은 다양한 기가 엉켜있는 사기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피부가 곧지 못하고 피부병에 걸리기 쉬운 천명이다. 임진일주의 사주원국의 무화, 무허일 경우는 비장, 위장 등의 질병이 쉽게 찾아들고 임진일주 사주원국에 금수가 많고 일개화만 있는 경우라면 심장, 소장이 문제 있다. 왜냐하면 지금 수가 이게 화가 약해지죠. 금수가 많은 뭐예요? 수가 많아지면 수국화로 수를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다치고 그렇죠. 화가 많다. 그럼 뭐죠? 화극금으로 여기 다치죠. 폐, 대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이 많다. 그럼 금근목으로 여기 다치겠죠. 간담이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토가 많아지면 뭐예요? 수가 약해지겠죠. 토국수로 극을 해버리니까 그럼 신장, 방광, 생식기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프실 때는 그냥 병원 check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임진일주는 이제 기타를 보면 임진일주는 복성균이래요. 복성균. 그래서 일생 동안 복록이 따르는 편이래요. 그래서 부귀 장수할 사주다. 특히 복성균이 시지에 있으면 더욱 길하다. 임진일주는 퇴신. 퇴신을 사주 지녔기 때문에 가치관이 일반인과 다소 다르고 타인에게 두드러져 보이려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상관성이 있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선민성이 있다. 선민이란 말 알죠? 선민의식. 남들보다 잘났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속단에 실행한 일로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한 스타일이다. 퇴신살은 물러날 때자잖아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인기를 덕점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질투심도 강한 성향이 있다. 자만심이 지나쳐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심이 너무 강하여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받거나 간섭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명예욕이 강해서 상대가 인정해 주길 바라며 감투쓰기를 좋아해서 자칫 사기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괴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강은 이제 제가 괴강살도 한번 이야기 해놨는데, 자, 괴강살은 여기 보면은 무술, 무진,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이게 괴강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자, 무, 경, 임 세 개가 있고 지지에는 진토가 있고 수토가 있고, 그래서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이게 6개가 괴강이다. 물론 또 안 보는 것도 있어요. 무술과 무진을 괴강살로 보지 않는 학파도 있는데, 어쨌든 임진일주는 괴강살이다. 괴강살보다 쉽게 얘기해서 보스다. 보스. 자기가 보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강력한 기운이 있다. 극도로 총명함도 있고 일반적이지 않는 기발한 생각들도 잘 해낸다.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남자가 많고 결벽증이 있다. 괴강일 사주는 무리 중에서 남보다 뛰어나며 발복이 빠르고 사람이 총명하고 문장력이 있고 일에 임하여 과단성이 있고 번세를 지향하는 속성이 강한 성모이다. 괴강은 극과 극을 상징하기에 신상의 극획한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서 운이 강하면 권력이든 사업이든 크게 되고 큰 발전을 이루지만 운이 하강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을 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자는 대개 그 용색은 아름다우나 고집이 센 편으로 남편과 참다운 화합을 하기가 어려워 이혼하거나 질병으로 신음할 수가 있는 사주다. 아까 그래서 뭐예요? 자기 마음을 하심, 좀 내려놔라 그랬죠. 자기 마음을 내려놔야만 좋다. 일지 포함해서 괴강이 3개 이상이면 큰 부를 취할 힘이 있다. 자기 사주에 괴강이 3개 이상 있으면 큰 부를 취할 힘이 있대요. 아까 여러분 사주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무술, 무진, 그 다음에 경진, 경술, 그 다음에 무경임이죠. 임진, 임술. 이 6개 중에서 3개가 있으면은 자기 사주에 큰 불을 지을 수 있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큰 불을 취할 힘이 있다. 괴강살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의 힘이다. 요즘과 같은 무한 경쟁사에서는 괴강살이 사주에 하나쯤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은 괴강살을 좋은 의미로 요즘같이 경쟁이 싫어할 때는 경쟁을 잘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진일주는 태신은 아까 얘기했죠. 아까 태신 나왔었죠, 여기에. 그래서 선미성이다. 그래서 태신은 인기를 독점하고 싶은 성함이 강함을 암시하고 질투심과 자존심도 남다르다. 일반인과 가치관이 다소 달라 타인에게는 두드러져 보이려고 하고 인기를 독점하고 싶은 성향이 강함을 암시하는 것인데, 질투심과 자존심도 남다르고 약간 시끄럽고 분주한 사주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일을 속단에 실행한 일로 뒤늦게 후회하는 스타일이다. 내면에는 냉정함과 현실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고 외향적으로 합리적으로 치밀한 자기 자신만의 표현력이 있다. 자, 이거는 앞에서 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60갑자는 몇 개씩? 10개씩 6개 줄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사주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4개죠. 4개 기둥이 있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반, 중반, 장년, 노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60갑자를 어떻게 하자? 4개로 나눠보자. 그럼 4개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5개 줄이야 되죠, 한 줄에. 그렇게 해서 60개를 14개로 15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갑자울적, 병인정명, 무진기사, 경우심이, 임신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5개를 더 줄 써본 거야. 갑술, 의뢰, 병자, 정축, 무인 이렇게 기며 이렇게 쑥 써보다 보니까 15개 쓰다 보니까, 자, 이게 뭐죠? 초, 중, 장, 노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하는 거 갑자, 기묘, 갑오, 기요, 요게 이제 진신이라고 하는 거고, 교신은 이
10개, 11, 12, 13, 14, 15번째. 그 퇴시는 14번째 모인 거죠. 그래서 모아놓은 게 정축, 이민, 정미, 임술. 임진, 임술, 정축, 정미. 요게 퇴신이에요. 그 다음에 교신은 병자, 신묘, 병호, 신유. 병병, 병병, 신신이죠. 병신, 병신 합수. 이게 교신. 퇴신은 정의만목. 복신은 무게합화. 뭔가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나요? 이거 지금 저도 하다 보니까 규칙이 발견되는데, 진시는 갑기합토니까 갑기합토, 갑기합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묘형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신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신은, 자, 교신하면 어떻게 돼요? 병화와 신금이, 교신은 뭐예요? 안테나가 있어야 되죠. 신금이 있어야 되죠. 자, 신금이 안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병신합수, 병신합수인데, 지지가 좌오묘예요. 좌오묘유, 좌오묘유. 뭐예요? 전부 왕지죠. 왕지, 도화. 그쵸? 그 다음 퇴신은 뭐냐면, 여기는 정임한목이에요. 정임한목, 정임한목, 정임정임이죠. 지지는 뭐예요? 진술충미예요. 전부 진술충미, 진술충미. 그러니까 정임, 정임, 축진, 미술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교신은 병신, 퇴신은 정임한목, 복신은 뭐죠? 엎드려서 우는 거죠. 그럼 뭐다 이거는 여기는 사고지죠. 사고가 되고 여기는 무게합이죠. 무게합. 복신은 무게합. 하고 뭐다 인신사회, 인사신의 인신사회 뭐다 이거는 사생제예요. 이런 우연함이 있는데 이렇게 연상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신은 병신, 퇴신은 정임, 복신은 무게합을 하고 자 이거는 왕지, 그 다음에 사고지, 이게 그 생지 이렇게 연상을 해서 외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다 써보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쓰기는 한계가 있겠죠? 자, 임신 일주는 교신성이 있다. 이 교신 있죠? 자, 교신성을 사주 지녔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타인과 함께 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고 생각은 깊으나 자아심이 강하고 주변 환경에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자기 생각과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거는 뭐다? 성격이 곱고 직선적이라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으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날카로운 경향이 있다. 이건 뭐다? 뭐죠? 동업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동업하기 어렵다. 동업하지 말라. 근데 이게 임진이 없잖아요, 이게. 임진이 교신에 퇴신에만 있는데 교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 같아요. 교신성이 있다고 하는 거를. 어쨌든 교신성은 동업하기 힘든 사주다. 힘든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수일주는 천라지망이죠. 천라지망. 천라지망에서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자, 좌오죠? 좌오. 그 다음에 진사, 술해자, 술해. 이게 진사 천라지망이 진사 천라 지망이죠. 지망 천라. 이게 천라지망이죠. 이게 진사 수레가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진사 수레가 있는 게 천라지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생의 격변기 뭔가 여기는 이제 새롭게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격변기가 있고 흉사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제자리를 지켜라. 수성을 해라. 수성. 그냥 성을 조용히 지키고 있어라. 괜히 일 때 깝죽대고 창업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서 일 때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자기 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의 천라지망으로 놓여있어 인생의 기복이 심하므로 수성해라. 너무 갑자기 뜬금없는 일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죠. 창업하거나 확장하는 게 좋지 않다. 여성은 공방수라든가 파혼을 당하기도 하며 자녀궁에 형사가 예고되어 있는 사주다. 이처럼 천라지망을 갖고 사주는 활인계통인 검경계, 법조계, 의학계, 역학계, 정교 등계 같은 연관 깊어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쪽은 또 뭐냐면 세무나 금융, 회계 이런 쪽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런 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나마 업상대체가 돼서 괜찮다는 거죠. 이 중에 진술은
기술 성분을 지녀 첨단 산업이라든가 공업계통으로 진출하고 수레는 천문성을 지어서 지혜총명하고 천주교 신앙을 믿는 사례가 있다. 천주교의 성향이 믿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양 착착살. 음양 착착살 보면 여기 임진이 있죠. 음양. 아니죠. 이거 태신이죠. 음양 착착살은 배우자와 불화하고 사별하며 상부극착하게 되는 것이니 지치하여도 해로하기 어렵다. 또 음란하고 생란에 따른다. 이건 남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결혼해도 뭐 실패수가 따르게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취첩은 피절보다 강한 점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남명의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부인 즉 처가가 잘 살아도 덕이 없고 여명 입장에서도 시댁이 잘 살아도 덕이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다. 오히려 도움받기보다는 도와줘야 되는 팔자이다. 그 다음에 임기용백격. 요거는 임진일주만 해당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임자가 뭐야? 임수죠. 임수. 임수가 탈기자예요. 탈기. 어디? 용이 뭐죠? 진토예요. 용이 이거예요. 임수가 용이 뭐냐면 진이에요. 진. 그렇죠? 진이 용이라고 했잖아요. 진은 어떻게 돼요? 탄다. 등에 올라타는 거죠. 탈기. 등배, 용배. 등뱅에. 그러니까 임진일주가 진토 속에 진이 이렇게 밑에 가면 세 개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진이 있으면은 임수가 어떻게 된다? 말 등에서 올라타서 가고 있는 경우다. 이게 임기 용백격이에요. 자, 보면 여기 해적 보면은 임수가 올라탄다. 용의 등에 올라타 있는 격이다. 그 말이에요. 자, 임기 용백격은 임수가 용을 의미하는 진토 위에 타고 있다는 뜻으로 임진 괴강일주가 사주 중에 진토가 많을 때 성립한다고 하거나 임일간의 지지에 진이 3개 이상 있는 경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임기 용백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앞에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장남이 말하기를 뭐 첫 번째는 뜻이 아니에요. 장남은 명리학자를 말해요. 장남 이렇게 쓰던가요? 장남이 말하기를 임기용백격이라는 것은 임진일생이 주중에 진이 많으면 술중의 정화를 정화로 꺼내 재성을 삼는 것인데 진토와 임목이 많아야 한다. 이는 오를 합하니 재성을 얻는다. 자, 이거는 이 말인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임수가 있고 진토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자, 임목이 있다. 자, 진토가 이렇게 많으면 왜 좋냐? 진은 뭐다? 충이에요. 뭐다고 충이에요? 진술충을 해요. 진술충. 그 뭐다? 술토를 끌어와요. 그럼 술토 속에 진술충, 땅이 두 개가 부딪히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튀어나온 게 뭐였어? 술 속에 있는 뭐예요? 술신정무. 이 정임 한목을 하죠. 자, 임수 입장에서는 재성 정임과 정임 한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진토가 많으면 술토를 끌어들여서 둘이 충을 해서 정화를 밖으로 뛰쳐나오게 해가지고 이 정화와 합을 한다는 거죠. 이 정화가 뭐예요? 여기서는 재성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리겠죠, 이럴 때는. 그리고 또 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이 있으면 진토가 술을 끌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인오술 뭐 돼요? 인오술 삼합이 되죠. 인오술 화국이 돼요. 불이 돼요. 뭐다 화국은? 역시 재성이 돼요. 돈이 돼요. 그러면 인이 여기 있고 그러면 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술을 끌어들이고 그러면 뭐다? 오화를 또 불러들이죠. 오화가 뭐예요? 또 화죠. 재물이에요. 인오술 화국은 불바다예요. 큰 불이에요. 그러니까 큰 재물이 되는 거죠. 결국은 진토가 많으면 술토를 불러들여서 술 속에 있는 정화를 깨뜨려서 정화를 재성으로 삼거나 또는 인오술 화국으로 불러들여서 재성을 삼으니 큰 부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임기용백격이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전격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전격이 아니어야 임기용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격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고부, 옛날 책에서 말하기를 임기용백격은 임진일생을 말하는데 주중에 진토가 많으면 극격이 되고 임목이 많으면 부격이 된다. 앞에서 했던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임기용백격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자, 앞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임진일주만 유일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임수가 진토 말을 타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는 청간성이에요. 청간성. 진은 자, 청간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간사가 간사할 간자죠. 간사할 간자. 자, 하늘이 간사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총명한 거죠. 총명. 총명함을 말해요. 그래서 진토는 청간성이다. 요거는 우리가 뭐 12 지지의 그 의미를 이야기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귀, 쥐띠는 청기성, 자귀, 추객, 소띠는 천액성, 인권, 호랑이띠는 청권성, 묘파, 토끼띠는 천파성, 진간, 그 다음에 용은 청간성, 사문, 뱀은 천문성, 오복, 말띠는 천복성, 미역, 양띠는 천역성, 여기 돌아다니는 거죠 열심히. 그 다음에 신곡, 원숭이는 외로운 거, 유인, 닭은 칼날, 수레, 개는 예술, 해수, 해는 장수, 이거를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지는 청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총명함 이런 거 된다. 그래서 굉장히 총명함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화살, 유가 오면 어떠냐. 자, 신, 임, 진. 자, 도화살, 만약에 어떤 해에 대운에서 유금이 온다. 유가 들어온다. 그럼 뭐다? 유는 도화다. 도화. 도화가 도화인데 금생수죠. 뭐죠? 이거는 인성도화죠. 인성도화. 인성도화다. 그럼 인성도화니까 뭐요? 인성도화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 노랑이죠. 노랑. 노라고 하는 것은 늙을 노자예요. 늙을 노자의 사내랑자. 늙은 사내와 바람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진일주는 늙은 사내와 바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일탈을 할 수 있다. 나이 많은 사람과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망신살, 해, 사, 고신사, 사는 뭐요? 아까 뭐죠? 진사. 자, 임진일주에 진사가 와요. 사가 오고. 또, 이 지지에 다른데 해가 있어요. 아, 술이 있어요. 그런데 해가 또 와요. 그 뭐예요, 이거는? 진사, 술에, 뭐예요, 이거는? 천라지망이죠. 천라지망이 오른 거죠. 진사. 그래서 이 진사, 술, 해. 이런 것들 오면 천라지망이 온다. 천라지망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성해라. 그렇죠? 망신살이나 고신살은 부부 흉화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 다음에 임진일주에는 재성이 공망을 많이 따르죠. 그래서 처복도 없고 돈도 없다.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추진력이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재물은 잘 모이지 않는다. 재물은 그다지 모이지 않는다. 임진일주에게 재물은 화의 기운이다. 그래서 붉은색 계통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색깔이다. 숫자는 2와 7이 좋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야외에서 27분간 걸으면 좋다. 이게 흔히 말하는 그냥 비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비법. 27분간 걸으면 왜 27분간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2와 7이 1과 6이 뭐죠? 수죠. 2와 7이 화인가요? 그 다음에 3과 8이 목인가요? 4, 9가 금인가요? 그 다음에 5, 10이 토인가요? 이게 아래까지 한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틀리면 댓글로 한번 여러분들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2와 7은 이 화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화가 이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운이 화잖아요. 그래서 2와 7이 숫자가 좋은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 빠진 부분이 있나요? 아까 음양 착자사르죠. 요거는 처가나 이런 쪽에 별로 좋지 않은 걸 말해요. 삼청 임진 음양 착사살인가 보면은
자, 여기 있죠. 임진이. 여기에 양찰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음양착찰사도 앞에 썼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네이버 유튜브에서 음양착찰사를 검색하시면 뜰 거예요. 여기도 설명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뭐 외삼촌이 고독하거나 외가가 몰락할 조짐이 있고, 뭐 만약 이 살이 쉽게 있으면 처남이 고독하고 처가가 덕이 없고 혹은 처가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신사를 특별한 신사 중에 하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걸 그대로 다 고지것대로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 기타를 보면 병술 대운과 세운에는 무술 대운에는 세운에는 굳은 땅을 거둘 때도 땅이 갈라질까 조심하면 걷듯이 살아야 된다. 아까 이거 이야기했죠. 자, 임진일주에 안 좋은 건 뭐예요? 무술이죠. 뭐죠? 땅은 진술충을 해요. 흔들려요, 땅이. 이거 뭐죠? 터국수로 극을 해버려요. 내 입장에서는 극을 받고 축을 하는 거죠. 또 뭐냐면 병술은 수국화로 뭐죠? 내가 극을 해요. 또 땅은 뭐예요? 술터 보면은 또 충을 해요. 그러니까 무술이나 병술은 좋다 안 좋다? 별로 좋지 않는 배우자상이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물론 거기에 앞에 교환에는 무술만 돼 있지만 병술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두 개를 다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경우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본인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라. 그런 얘기죠. 신자진년에는 신상의 변동이 있다. 변화에 잘 대처해야 해야 하며 물을 조심해라. 신자진 뭐예요? 수국이 돼버리잖아요. 임진인데 지금 이것도 수고 이것도 수의 고 아니에요. 진토가. 그래서 여기서 신자진을 또 만나버리면 온통 뭐예요? 물바다죠. 물바다. 신상의 변동이 있다. 이럴 때는 뭐 여기 목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그냥 내 뜻하고 관계없이 물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의 변동이 있다. 변화에 잘 대처해야 되고 물을 조심해라. 술련에는 관제와 송사를 조심하고 건강에도 조심해야 된다. 자, 술은 왜 그러죠? 자, 술은 뭐예요? 진술충을 해요. 그러면 진을 개, 무, 술, 신, 정, 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을신충, 정계충 다 충하죠 지금. 그래서 술려면은 막 그 안정됐던 게 뭐예요? 땅이 막 지진 나듯이 흔들려 버리니까 조심해라는 거죠. 건강도 조심하고. 해년에는 재산 손실을 조심해라. 정신 건강도 잘 챙겨라. 5년에는 화재를 조심하라. 기타장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해서 좀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